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은, 그리고 제가 전달 드리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의 단계가 어떠한지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도대체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 무엇이고 끝이 어디인지 알아야 내가 지금 데이터 분석 어디까지 한 거지? 뭘 더 해야 되지? 이제 끝난 건가? 무언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단계를 모르고서는 데이터 분석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의 단계가 무엇이고 각 단계별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쓰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의 단계를 어느 정도 안다 싶었는데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이 어떠한지 그 상황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의 단계라고 배우는 부분이 현실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작은 부분을 현실성 있도록 데이터 분석하려면 무엇을 좀 더 고려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단순히 이 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현실성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거의 없을 건데 이 현실적인 내용, 현실적인 데이터 분석 단계별 이슈가 무엇인지, 현실은 어떠한지 한번 확인을 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그 중에서 현재 어떠한 것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how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데이터 분석 강의를 진행하게 될지, 나는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인지, 어떤 흐름으로 데이터 분석을 익혀야 하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마지막으로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지하는 것이 이 데이터 분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의 단계별 목적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데이터 분석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일단 사람이 비이성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속단해서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런 것 대신에 좀 더 정량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우리는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 분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정의에서 보시듯이 인간이 하는 방식을 대신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간은 어떻게 사는지 봤더니 일상생활이든 비즈니스든 주로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문제를 느끼거나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던가 마음대로, 아니면 직감으로 마음대로 판단하던가,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검색합니다. 그걸 관찰한다고 하죠. 호기심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벌어졌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나름 대충 이유를 들어서 근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주장인 거죠. 주장. 그런 다음에 실제 내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합니다. 통상 사람들은 검증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냥 나와 의견이 같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좋은 사람. 그렇지 않으면 일단 욕합니다. 뭐 일본 대학이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옆에 학과랑 싸워요. 옆에 학과랑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고 뭐 미래가 어떻고 저떻고 아니면 옆에 대학하고 싸워요. 제가 다 고만고만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서나 저 부서나 다 그놈이 그놈인데 뭐 정치라고도 하는데 의견이 같으면 일단 좋고 아니면 일단 싫어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걸 우리는 조금 안타깝지만 나름 검증이라고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검증을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실제 내가 발견한 현상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해결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 경험, 직감, 인터넷 사실 이건 정답이 아니죠. 보기입니다. 보기. 그 중에 하나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그냥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과 같은지 찾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 의견이 많으면 비슷한 의견이 많으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다수결로 많으면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럼 마치 그 현상의 원인이 실제로 내가 추측한 경험, 직감, 인터넷을 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속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을 끊임없이 관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짧게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다 안 맞아요. 사실 잘 안 맞습니다. 대충 근거 들고 이게 무슨 검증입니까? 사실 검증이 아니라 그냥 편가르기죠. 다수결이 항상 맞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해결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거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분석이 나온 겁니다. 자, 어떤 현상을 봤어? 그걸 어떤 현상을 도대체 무엇을 풀면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단순히 경험, 직감을 포함합니다. 인터넷도 포함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를 정량적, 체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습니다. 빅데이터처럼. 그런 다음에 대충 내 느낌은 이래. 그런 게 아니라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A가 맞을 확률이 뭐 50%, B가 맞을 확률이 30%, C가 맞을 확률이 20%. 체계적인 검증을 통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이 단순히 주변 사람과 같은지 아닌지 편가르기가 전혀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인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 그 현상을 동일하게 재현해내면서 거봐 이런 원인을 기반으로 해서 재현했더니 이 어떤 현상이 100% 재현이 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대충 근거를 드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 현상을 재현해내면서 그 모든 근거들을 정량적 체계적으로 쌓아온 모든 근거들을 묶어서 알고리즘의 형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재현해냈잖아. 따라서 이것은 정답입니다. 라고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제 그 현상을 재현해냈으니 알고 싶은 것을 해결하고 미래에도 꾸준하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것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에 쓸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것 대신에 훨씬 더 알고 싶은 것을 해결하고 미래에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분석의 현상은 인간의 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고 이 단계별로 봤더니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관찰하기 위해선 데이터를 끊임없이 빅데이터 쌓는다고 했었죠. 그걸
시각화도 하고 기술 분석도 하고 집계도 하고 상관 분석도 하고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A, B, C 중에 어느 정도 통계적 검정을 통해 얼마나 정확한지 그 통계 추론, 확률 검정 등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수많은 근거들을 묶어서 과거의 현상을 재현해내면서 봐라, 그 모든 근거를 묶어서 만든 알고리즘이 결국 정답이다. 그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확률 통계, 기계학습, 딥러닝, 강화학습, 검증, 지도학습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객을 바꾸시면 안 돼요. 우린 사실 힘듭니다. 분석 도구들을 하나하나 배우기에 너무 힘들어요. 벌써 많은 걸 배우시긴 했지만 근데 이거에 매몰돼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데이터 분석의 전부인 양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도구입니다. 도구이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무슨 멋진 알고리즘 만들어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최신 기술을 써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돈 좀 벌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 도구를 써서 우린 비즈니스, 일상, 우리의 삶의 실제 문제를 재현해내고 미래에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정리하면 결국 데이터 분석이란 사람이 비이성적,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관찰해왔고 그걸 정량적, 체계적,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엔지니어 고객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지금 문제 호기심, 관찰, 주장, 검증 해결했는데 이걸 이 데이터 분석이 뭔지 알았고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단계라고 함은 아까 위에서 봤던 관찰, 주장 만들고 검증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이 프로세스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합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실제 알고리즘 모델링을 하고 맞는지 검증을 하고 실제 그 결과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통상 이런 이름들을 많이 씁니다. 자, 문제 정의 단계는 분석할 현실 문제를 데이터 문제로 변환하는 것, 기획인 겁니다. 기획.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을 수 있고 그 나뉘어진 데이터 소스별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묶어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도구는 흔히 데이터 집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의 경우는 역할을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붙여야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게 있어요. 없애야 할 겁니다. 혹은 무언가 값이 비워져 있어. 채우셔야죠. 그리고 나는 특정한 국가에 대한 것만 분석할 거야. 필터링 해야죠. 그리고 나는 새로운 값으로 변경시켜서 할 거야. 변환해야죠.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처리된 내용의 데이터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패턴을 기초 통계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너무 데이터가 많아. 그럼 시각화를 활용해서 보기도 하죠. 이때 사용되는 분석 도구가 이런 것들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기술적 분석, 데이터 집계, 상관 분석 등인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끝나면 좀 데이터가 깔끔해졌을 겁니다. 그럼 드디어 깔끔해진 데이터를 정리하게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 통상 담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마트라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데이터는 항상 전체 데이터일 리는 없어요. 필요에 따라 내용을 좀 바꾸거나 필요한 것만 다시 한번 뽑아낸다 라고 해서 데이터 마트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스플릿, 데이터를 분리해 봅니다. 통상 많이 하는 게 과거와 미래 데이터입니다. 즉 실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현상을 봤고 이걸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어. 실제로 과거에 그 관찰했던 것들을 재현을 했어. 그리고 미래에도 그 근거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통상 과거와 미래 데이터로 데이터를 분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준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도구는 여전히 데이터 집계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준비가 이제서야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 알고리즘을 만드는 모델링에 진입을 합니다. 이때는 앞에서 정리된 내용의 데이터들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의 범위인지 특징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 기초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모델링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선 이 데이터 분석 과제에 맞는 별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모델링이라고 하고, 모델을 통해서 과거를 잘 맞추는지 미래에도 잘 맞추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게 되고, 통상 한 번에 효과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에러가 도대체 얼마나 되지? 에러를 확인한 다음에 에러를 분석을 해서 좀 더 업데이트 할 건 없을까? 앞으로 무엇을 더 하면 좋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에러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모델링 및 검증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되는 분석 도구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집계, 상관 분석, 통계 추론, 확률 검정, 기계학습, 딥러닝, 강화학습, 검증 지표 등등인 거죠. 자, 그리고 모델링 및 검증 결과 효과가 굉장히 높다, 미래에도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사용해서 우리의 사람 문제, 비즈니스 문제, 금융,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인간을 대신하여 파이썬을 통해 컴퓨터에게 데이터 분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시각화하거나 실제로 우리가 미래에 의사결정할 게 있으면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식으로 저장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마지막에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분석 도구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 분석 단계를 하나하나 배우는 건데, 이슈가 뭐냐면, 자, 분석 도구를 보시면 이름이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데이터 집계는 도대체 안 쓰는 곳이 없어요. 시각화, 상관 분석 안 쓰는 곳이 없죠. 그렇죠? 알고리즘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하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근데 이거에 매몰돼서 마치 이 데이터 분석 단계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거 하나하나가 데이터 분석 단계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이건 분석 도구입니다. 도구죠. 도구는 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니죠. 숟가락을 밥 먹는 데만 쓰지 않잖아요. 필요에 따라선 숟가락 가지고 뭐 밥 먹지 않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못을 박을 수도 있는 거고,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를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머리 아픈 데이터 분석 도구를 배우는데 힘들다 보니 마치 이것이 데이터 분석 단계인 양 오해를 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건 분석 도구고 이 분석 도구를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어디에 쓰면 좋을지는 어느 정도의 큰 틀은 있지만 어느 정도 창의성의 영역입니다. 어디든 써도 됩니다, 사실은. 거의.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분석 도구를 보면 우린 분석 도구를 배운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 호기심 부분 비어 있죠. 해결 비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문제 정의 비어 있죠. 결과 활용 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비어 있죠. 비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도구와 문제는 독립적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 따라 사용되는 도구도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이 있어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바뀌면 좀 더 집중되는 도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도구들은 이 도구를 통해 나온 산출물, 결과물은 그걸 우리 인간 세상, 비즈니스 문제, 금융, 경제, 사회 문제에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지는 기계가 해주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거니, 그리고 출력된 결과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거니 데이터 분석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건 창의성의 영역입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데이터 분석은. 분석 도구는 더더욱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분석 도구를 배우는데 급급하다 보니 마치 이걸 따라가다 보면 데이터 분석 단계도 다 진행한 것 같고 그리고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고 환상이 있지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지 아무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그 알고리즘의 출력 결과를 어떻게 인간 세상에 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문제 정의를 하는 분석 도구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를 풀고 싶은 건지 어떻게 도구가 정합니까? 사람이 정해야죠. 사람의 영역입니다. 나머지 내용도 수동적으로 다 배우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단계를 처리하면 되는데 출력된 최종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의사결정할지, 지식화할지, 공유할지 도구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모두 창의성 영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런 것도 할 줄 압니다.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정답을 아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정답에 가까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빅데이터 시대니까 이제 좋아져서 엔터만 치면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냥 빅데이터 넣고 최신 기술 쓰면 이 답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풀까냐에 따라서 이 모든 단계가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지식화, 공유에는 어떻게 쓸지는 창의성의 문제입니다. 아래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현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우린 수많은 분석 도구를 배웁니다. 이건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를 커버합니다. 0번과
5번은 커버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인 거예요. 창의성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어필 능력, 소통하는 능력, 대화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기획하는 능력, 설명하는 능력, 인내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현실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뒤에 제가 예시를 들어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아직은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뭐 그런 거가 보다 라고 하시면 아래 그림이 약간은 의구심이 드실 수 있어요. 뭐냐면 의구심이 드는 그림 3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저도 이 내용 잘 모릅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 아니면 뭐 플랫폼,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자동화, AI화, 디지털 경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수많은 내용에는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그림들이 있습니다. 마치 느낌엔 로우 데이터 저 잘 모릅니다 이 내용 대략 얘기할게요. 로우 데이터가 있네. 뭐 스트럭처럴 데이터가 있고 라벨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붙이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 처리하네. 필요한 거 뽑아내고 변환하고 불러오네. 그리고 웨어하우스 아까 뭐 웨어하우스 하나 모은다고 했지. 모은 다음에 필요한 거를 마트를 만드는구나. 그럼 그 결과를 리포팅 하는구나. 공유하고 대시보드 만들고 모바일에 뿌려주면 되네. 와 우리 비즈니스는 단숨에 뭐 1등 하겠네. 비즈니스가 뭐 대박 나겠네. 이런 느낌이죠. 아래 그림 볼까요? 데이터 소스 앤 데이터베이스. 자, 내부, 외부 데이터, 그 이외에 개인정보 데이터, 뭐 회사로 치면 사내 데이터, 사회 데이터, 아니면 개인적인 지식 데이터 한 곳에 모읍니다. 개발자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장합니다. 저장. 그래서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한대. 쿼리 날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한대. 기계학습을 돌리고 나왔어.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대. 의사결정도 한대. 지식이 나온대. 와우 잘 됐네. 그거를 여러 가지 부서에 뿌려준대. SCM 부서, 영업부서, 고객정보부서, 전사, 광고기획부서, 전략부서, 다른 부서, 인사팀 뿌려준대. 와우 모든 부서가 디지털 전환이 바로 될 것 같고 완벽하게 처리될 것 같죠? 이 그림만 보면 그쵸? 세 번째 그림 인풋 뭐가 좀 복잡해 보이죠? 잘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1, 2, 3 여러 개 있네. 그걸 한 대 모으는 것 같아. 그걸 뭐 배치라고 했는데 배치 몰라도 괜찮아요. 뭔가 바람개비가 있죠? 뭐 자동화하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알아서 자동화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뭐 스파크, 파이썬과 같은 뭐 유사한 건데 이걸 사용해서 지식이 저장이 돼서 이것을 뿌려줘. 여러 가지 공간에 뿌려주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뿌려주고 슬랙에 뿌려줘서 작업의 효율성이 금방 올라갈 것 같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분명히 제가 위에서 얘기한 건 이런 것들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진짜 문제 정의, 결과 활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를 푸는지 얘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결과를 공유한다는데 뭘 공유한다는 건지 없어요. 없죠. 아웃풋이 있다는데 이 아웃풋을 어떻게 쓰는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던 기업에 있던 그 이외의 사회에 있던 무언가 데이터 분석, 핫하다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무언가 획기적인 무언가 나올 것 같은 이런 그림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의 사기입니다. 즉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가 없고 이 결과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없는데 이걸 왜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그림이 무엇이냐면 이 분석 도구를 그저 나열한 거예요.
데이터 분석의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 많지만 아닙니다. 그냥 분석 도구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갭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답답하네. 그럼 도대체 현실은 어떻다는 겁니까 도대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데이터 분석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비즈니스 맵 이렇게 돼 있죠. 딱 봐도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딱 봐도. 저도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IT 부서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대요. 구조를. 인사팀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팀이 있고 재무팀이 있어요. 운영부서가 있고. 이 부서들이 힘을 내서 무언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렇죠? 상품이 나와서 그럼 이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류 창고에. 물류한테 보내서 고객한테 가요. 그렇죠? 고객은 무언가를 또 삽니다. 패키지를 또 사고 팔고 서비스를 패키징해서 팔죠, 사죠, 사용을 하죠. 근데 사용하다가 불만이 있어. 헬프데스크에 커스터머 서비스 요청합니다. 뭐 이따구로 만들었어? 막 이렇게요. 도움을 또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호객행위 하려고 마케팅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거 나왔어요. 사주세요. 뭐 이런 것들. 웹 브라우저에 올립니다. 세일도 또 하죠. 그렇죠? 그럼 나 이거 살래? 콜하면 패키지가 사지는 거죠. 이게 요즘에 이커머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나는 인터넷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패키지를 사게 되고 알아서 오게 되죠. 이렇게 딜리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개선점이 있으면 리서치 팀, R&D 팀, R&D의 팀입니다. R&D 팀이 좀 업데이트도 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면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생산 과정이 옵티마이즈가 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물류 프로세스가 나오고 기업의 전략도 나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이거랑 데이터 분석이 무슨 관계입니까? 질문 드릴게요. 데이터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질문. 자, 이런 질문 받습니다. 다음 달에 매출을 10% 증가시키려면 데이터 분석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여기에 파이썬이 없어요. 데이터 시각화 없어요. 인공지능 없어요. 통계 추론 없습니다. 알고리즘, 모델링, 검증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워딩이 없어요. 이런 워딩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그림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제가 질문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데이터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줄게요. 여기에 마케팅 팀이 개인정보가 있대요. 1번. IT 팀은 무슨 생산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있대요. 3번. HR은 인사팀 개인정보가 있고 4번 법률팀도 있나 봐요. 5번 재무구조,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게 있겠죠? 6번 오퍼레이션, 생산 공정에 관련된 거. 그리고 7번 로지스틱, 어디에 택배가 물류가 나갔고 언제까지 올 거고. 8번 고객 피드백.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고쳐주세요. 그렇죠? 여기 있을 거예요. 9번 사용 기록, 웹사이트 사용 기록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번 여기도 있겠죠? R&D. 연구해봤더니 Artificial Intelligent AI라고 있죠. 통해서 제품을 개선합니다. 히스토리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일단 데이터부터가 클라우드에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데이터는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클라우드 있을 것 같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그럴 리가 없고 모든 부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붙이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데이터 분석입니다. 어떻게 붙입니까? 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신입사원이에요. 쫄래쫄래 왔습니다. 와서 마케팅 팀한테 데이터 좀 주세요. 무시합니다. 바빠 죽겠는 제가 뭘 하는 거야? 데이터 한번 더 주실래요? 다시 주실래요? 누구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필요한데 좀 해주시고요. 한 달 얘기하면 귀찮은데 해줘야지. 자, 해줄게요, 줄게요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개인정보 이슈 없어요? 변호사 검토 받았어요? 용도가 뭐죠? 언제까지 필요하죠? 결제 받았나요? 보안은요? 이런 얘기 듣습니다. 환장합니다. 여기도 해야 되고요. 여기도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 물어봐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데이터 분석 시작도 하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은 수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거 데이터 분석 현실이에요. 제가 앞에서 문제 정의 데이터 수집이라고 했지만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을 거라 가정하고 수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더니 그제서야 한 몇 년 지나서 수집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봤더니 수집해 봤더니 도대체 컬럼명이 뭔지 이 데이터가 뭘 모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담당자 또 가요. 담당자한테 저기 죄송한데 보내준 데이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귀찮아 죽겠네 도대체. 어디 가서 보세요. 나와 있어요. 들어갔더니 입사이트가 뭐 마비가 돼 있고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설명 없는데요? 그 담당자가 퇴사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의미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글쎄 후임한테 물어보세요. 후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신입이라 잘 모르는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업이든 학교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결국 옆에 과 학생하고 싸우고 뭐 도움 주지 않잖아요 서로.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민해요. 옆에 그 교수님한테 가서 저 이런 문제가 궁금한데 같이 해보실래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봅니다. 누구시죠? 무슨 목적으로 오셨죠? 이럽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사회가 이런데 학생들도 오죽하고 별 오죽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데이터 수집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되겠어요. 대기업 못 가겠어요. 소기업 갈래요. 소기업은 물론 부서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죠. 좀 더 컨택 포인트 적어집니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죠. 데이터 양은 또 적을 수 있어요. 장단이 있어요. 뭐 지금 대기업, 소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데이터 분석의 현실은 자, 이 분석 도구는 꺼내기도 전에 데이터 수집만 하다가 한 세월이 흘러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러면 수집이 됐다고 칩시다. 그때 가서 갑자기 CFO가 이렇게 물어요. 내년도 마케팅 채널 한 100개 있는데 어떻게 최적화해야지 좋을까? 김 박사가 한번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니까 한 풀어서 와봐. 네. 그럼 할 수 있나요? 내년도 마케팅 채널 100개를 최적화. 도대체 뭘 최적화? 매출? 비용? 차이? 갭? 뭐? 그쵸? 말 한마디 띡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에 따라서 CFO가 재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데이터 아니면 갑자기 인사팀이 와서 내년도에 혹시 신입사원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오게 될지 예측해 주세요. 그때 필요한 데이터가 달라요. 그러면 그 문제에 따라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바뀝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바뀌면 그거에 맞춘된 전처리 과정이 다 달라집니다. 방법론이. 그럼 당연히 정리된 데이터 달라질 거고 문제가 바뀌니까 사용하는 모델링과 검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또 전파해야 되죠? 활용해야 되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마케팅에 채널에 100개를 최적화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제가 최적화를 했는데 이렇게 최적화하면은 정확성이 90이 나옵니다. 정확성 90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나와요. 뭐가 정확하다는 거야? 아니 A 마케팅 채널은 이렇게 얼마 넣으시고요. B 마케팅 채널은 얼마 넣으시고 C 마케팅 채널 얼마 넣으셔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매출이 뭐 10% 오를 확률이 90%예요. 90%? 왜 100%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그 100%라는 건 없죠. 자네 아마추어야? 왜 100%안 되지?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들어요 지금도. 아니 어떻게 전문가가 100%를 못합니까? 얘기 듣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돼서 정확성이 90이 나왔는데 100을 올려주세요. 이런 질문 받아요. 나오고 그리고 A가 뭐 얼마를 쓰고 B를 얼마 쓰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책임질 거예요? 이런 게 결과 활용입니다. 그 현실을 뚫고 돌파하고 설득해서 비즈니스에 기여를 하는 게 결과 활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문제를 풀 건가, 그리고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출력된 결과를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 이건 현실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현실이. 그래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실제 데이터 분석은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모아서 ETL에서 웨어하우스에 두고 리포팅하면 끝날까요, 과연? 이렇게 한 스텝으로 가면 끝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게 괴팍하고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쁜 그림으로 한 번에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소 사기성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획인 거고 이거는 데이터 분석 도구의 나열이지 실제 데이터 분석의 문제 해결 그림이 사실 아닐 가능성이 99%라는 겁니다. 현실은 이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실 때문에 데이터 분석 단계가 이 원스텝이 아니라는 증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비즈니스를 이해를 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마케팅 채널 100개를 최적화하래. 무슨 얘기인지 비즈니스를 공부해야 돼요. 데이터를 모았어.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데이터 과거 한 2년치 모았고 뭐 내가 비즈니스 이해해 보니까 이 컬럼은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아. 오케이 굿. 근데 모은 데이터가 10줄이야. 젠장.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안 되겠다. 다른 데이터. 마케팅 채널 데이터가 이게 몇 개가 없네. 다른 채널 쓰자. 바꿔야 돼요. 운이 좋게 넘어갔다 칩시다. 그럼 데이터를 전처리해야 됩니다. 전처리해야 되는데 데이터 모아봤더니 데이터 종류가 뭐 A부터 Z까지 한 100개가 있는데 이거를 전처리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뭘 어떻게 비어있는 것도 많은데 비어있는 값이 무슨 뭐 와이프 생일도 있어. 뭐 이상해. 환장하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수집해야 돼요. 데이터를 누가 잘못 줬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 전달하고 잘못 주면은 결국 데이터 전처리에서 우리 다 꼬여버립니다. 욕 한번 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하자. 뭐 운 좋아서 전처리가 성공적이었다고 칠게요. 데이터를 분리하고 모델링을 뭘 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아싸 최신 기술 한번 써보자. AI 한번 써봐야지. 했더니 성능이 안 나와요. 50% 나와요. 왜죠? 인공지능 항상 잘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알파고 아시죠? 왜 아직도 바둑만 둡니까? 왜 우리 집에 있는 설거지 해치워주지 않고 우리 집 청소 안 해주고 제 자동차 왜 자율주행 안 해주죠? 왜 아직도 바둑만 두고 있죠? 최신 기술이 최신 성능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진행을 해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서 겨우 반복을 끊임없이 토할 정도로 했더니 성능이 90이 나왔어. 아싸, 이제 좀 나았으니까 이걸 현업에 적용해보자 라고 했더니 CFO가 왜 100이 아니지? 100 만들어 오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100을 만들 때까지. 네. 이거는 그런 현실이 아니 그러면 그 CFO가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아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이런 영역을 배우지 않은 겁니다. 배우지 않았고 그런 분들도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100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설명시켜 드리고 납득시켜 드리는 것들도 데이터 사이언스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활용하는 부분은 분석 도구와 무관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구나 100이 나오기 어렵구나 90이라도 해볼 가능성이 있겠네 로 잘 설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실제 비즈니스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 그걸 그제서야 모니터링 하게 되고 시스템이 나오고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데이터 분석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진짜로 과연 이런 비즈니스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별과가 다르지 않아요.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든 비즈니스든 구조가 엉망진창이고 데이터 분석의 절차가 한 바퀴 삥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나게 끊임없이 될 때까지 노가다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데이터 분석이지 진짜로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긴 이런 그림으로 자 저희는 1단계 끝났고 2단계 끝났고 3단계 끝났고 4단계 끝났습니다. 완성! 이게 될까요? 전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 끝났고 분석했고 곧 결과 나옵니다. 곧 다 디지털화 될 겁니다. 될까요? 왜 아직도 알파고가 바둑만 두고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데이터 모아서 자동화도 했고 이거를 플랫폼에 뿌립니다. 우리는 드디어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 됐습니다. 될까요? 절대 한 번에 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위에서 제가 구별한 게 저도 지금은 이 분석 도구를 배우느라 강의하느라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달성해야 되는지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문제 정의와 결과 활용은 데이터 분석 도구가 커버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원 스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 이런 원 스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이 워낙에 다양한 구성원, 다양한 환경, 다양한 변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조차 굉장히 쉽지가 않고 문제를 정의하고 자 문제 정의 하나 칠게요. CFO가 툭 던진 질문 하나가 해석이 다 달라. IT팀은 이런 해석이야.
HR팀 이런 녀석이야. 다를 수도 있어요. 문제 정의하느라 한 세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단계는 원 스텝이 아니라 끊임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석 현실을 좀 더 콘크리트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약을 하냐면 이런 사이클을 반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 정의, 결과 활용까지 포함을 해서 도대체 데이터 분석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정리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데이터 분석의 현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뉩니다. 이렇게 할게요. 1, 2, 3단계.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데이터 분석의 단계, 데이터 수집, 전처리, 정리, 모델링, 검증은 어느 단계일까요? 바로 2단계입니다. 제 강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대부분의 강의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해보거나 현실 문제를 풀기 전까진 그 어디에서도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강의는 결국 2단계입니다. 2단계. 입력된 데이터가 들어가서 알고리즘을 써서 어떤 출력된 결과를 만드는 것만 배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커버하지 않는다고 했던 문제 정의, 결과 활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 정의 1단계예요. 결과 활용 3단계입니다. 분석의 대현실, 데이터 분석 기반 비즈니스의 현실은 바로 문제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써있듯이 데이터 분석의 설계 1단계는 모델링 단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석 종료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써놨죠. 왜 그런지 아래에 있는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퇴사할 사람 찾기라는 문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게 문제가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X를 써야 할까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데이터를 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으면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퇴사할 사람 찾는다고? 무슨 데이터를 써야 되지? 일단 뭐 잘 모르겠지만 퇴사할 사람들은 많이 놀지 않을까?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A 데이터는 쉬는 시간 사용 기록, B 데이터는 뭐 연차를 많이 쓴다. 연차 기록이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써서 뭐 최신 기술 쓴다고 칠게요. 그래서 Y가 나왔어. 뭐가 나올까요? 퇴사할 사람 1 아니면 퇴사하지 않을 사람 0이 나오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나왔구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기업의 10명에 대해서 퇴사할지 안 할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A부터 1, 2, 3, 4 할게요. 1번부터 8번까지 사람은 다 0이 나왔어요. 퇴사하지 않는데요. 근데 9번과 10번 데이터를 봤더니 이 두 명의 직원은 1이 나왔어요. 곧 퇴사한다고 나온 거예요. 최신 기술 덕분에, AI 덕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사팀 찾아갑니다. 9번, 10번 면담합시다. 자, 요즘 9번님, 10번님 쉬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던데요? 연차 왜 이렇게 쓰세요? 그거 퇴사하실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둘이 화들짝 놀래요.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최근에
뭐 지병이 좀 생겨서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때부터 기침이 많이 생겨서 실내에 오래 있으면 기침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주변 직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쉬는 시간을 종종 갖고 있습니다. 퇴사 생각 1도 없습니다. 오잉? 1이 아니라 0이네? 10번. 이도 1 나왔는데 10번한테 갔어요. 연차를 너무 많이 쓰시던데요?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사실은 제가 연차를 많이 쓰게 된 게 뭐 특별히 제가 뭐 딴 데 뭐 면접 보고 이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집안에 아프신 분이 좀 계셔서 간병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진짜로 힘드네요. 그래서 연차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 생각이 없어요. 어라? AI를 썼는데 틀렸어요. 정확성이 10명 중에 2명 틀렸죠? 80%죠. 이게 검증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검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비즈니스 검증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Y가 1, 0 나왔다. 여기 0, 1이다. 이거 나름 알고리즘 검증도 합니다. 그건 2단계예요. 근데 비즈니스 검증은 3단계입니다. 아니, 알고리즘 검증이 정확성이 100 나왔어. 100이라고 칠게요. 100 나왔대. 확실해. 이 둘은 퇴사할 거야.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해보니까 아니야. 정확성 80이죠. 알고리즘 검증과 비즈니스 검증은 성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생기죠. 아니, 최신 기술을 썼는데 2명이나 틀렸다고? 왜 그렇지? 왜 그럴까요? 뭐 굳이 꼽자면 데이터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니, 퇴사랑 쉬는 시간 쓰는 횟수, 연차 횟수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없을 수도 있죠. 진짜 이 데이터가 뭐 C라고 해서 퇴사, 퇴사 욕망, 퇴사 욕구 그래서 10명에 대해서 나는 뭐 80, 90 이렇게 나온 게 아닌 이상 퇴사란 데이터는 없습니다. 현실에 그 어디에도. 그쵸?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써서 퇴사할 가능성을 유추하는 거예요. 퇴사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진짜 퇴사한 사람들의 데이터는 있겠죠. 하지만 그건 과거 데이터고 현재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 아무리 신기술을 쓴다고 해도 책상 앞에 컴퓨터에서 100이 나와도 현실에선 잘 나왔네. 검증해볼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가 비즈니스 검증이 되는 거고 이 성능이 높아야 실제 비즈니스에 쓰는 겁니다. 앞으로도 쭉.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질문이 바뀌었어요. 입사할 사람 찾기로. 이젠 내년도에 2,000명 면접 볼 건데 이 중에서 누가 채용을 했을 때 합격했을 때 진짜 입사를 찾아봐 라고 문제를 받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은 입사할 사람 찾기인데 쉬는 시간 데이터, 연차 데이터 쓰실 건가요? 그게 있나요? 아직 신입사원 면접도 하지 않았는데 이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쵸? 문제가 바뀌니 데이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데이터가 바뀌었는데 최신 기술을 그냥 쓰면 될까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함수라는 것들은 실제로 문제에 따라 바뀌고 데이터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바뀝니다. 그러면 X가 바뀌고 F가 바뀌는데 Y는 동일할까요? 바뀝니다. 그럼 X, F, Y 다 바뀌었죠? 뭐 그럼에도 성능이 100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 성능이 실제로 미래 비즈니스에 평가했을 때 이 3단계에서도 효과를 볼까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데이터 분석 도구 얘기한 거 있습니까? 데이터 시각화, 확률, 통계, 미적분, 알고리즘,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LSTM, 검증 이런 얘기 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고작 2단계인 겁니다. 그리고 이 2단계는 결국 1단계에 따라서 어떤 X를 쓸지, 어떤 F를 쓸지, 어떤 Y가 나올지가 바뀌게 되고 이 2단계가 바뀌면 3단계도 사실은 다 바뀝니다. 2단계가 바뀌니까 문제가 바뀌니까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바뀝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1단계를 통해서 2단계, 3단계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 데이터 분석 기반 비즈니스의 현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1단계입니다. 왜? 1단계가 바뀌면 다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럼 뭘 배울까요? 우린 2단계만 배운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2단계밖에 안 배워요. 여러분들의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X가 준비되어 있어요. 1단계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F를 준비해 놓고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F라고 하는 게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거죠. 그리고 나온 결과가 있어요. 이걸 검증하고 끝납니다. 비즈니스 평가 안 합니다. 그쵸? 안 하죠. 흔히 우리 캐글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캐글은 데이터 분석 컴피티션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학교랑 똑같아요. 문제가 정의되어 있어요. 2번 데이터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수집하라는 말도 안 해요. 그럼 우리는 3단계 우리 이걸 합니다.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개발해서 열심히 업데이트해요. 그런 다음에 4번째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을 확인합니다. 91% 올라가면 좋아합니다. 아싸 나는 이제 좋아졌다.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고 제 강의도 이거밖에 안 합니다. 현실은 아니라고 했죠. 현실은 어디에도 문제를 정해주지 않아요. 어디에도 데이터 준비해주지 않아요. 준비가 오로지 되어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정반대입니다. 알고리즘만 파이썬 설치하면 다 준비가 돼요. 알고리즘의 성능 수동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했죠. 알고리즘의 성능이 100이 나와도 3단계의 비즈니스 성능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무조건. 왜? 여기에 있는 깔끔한 현실이 아니거든요. 실제 비즈니스는. 훨씬 알 수 없는 이슈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단계만 배우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의 현실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야 되고 우리가 거꾸로 2단계만 배우다 보니까 강의만 듣고 학교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들 아니면 기업에서 뒤늦게 데이터 분석 하시는 분들은 마치 2단계가 1번으로 생각하세요. 2단계가 데이터 분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3단계를 해봅니다.
이거 하고 3단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성능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성능이 나오려면 사실 문제 정의를 엄청나게 해서 X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F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이때 비즈니스 검증하는 방법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없이 강의 딱 듣고 이렇게 아싸 나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 기술적 분석, 상관 분석,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쓸 줄 알아. 아싸 나는 이제 능력자가 됐다 라고 해서 와서 여기에서 데이터 전처리하고 딥러닝 쓰고 출력 나왔고 90% 나왔네 아주 뿌듯하네 3단계 시작도 못하죠 대부분. 이게 뭔데 도대체. 시작도 못하고 평가했더니 정확성이 90은커녕 50도 안 나와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그냥 때려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 2, 3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실은 1, 2, 3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설계는 모델링보다 훨씬 중요하고 분석 종료는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책상에 성능이 90, 100 나와도 실제 비즈니스의 성능은 절대 90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80, 50이 나왔다고 칠게요. 캐글과 같이 아까 데이터 분석처럼 이 정확성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 정확성도 비교하자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얘는 하지도 않고 얘만 들여다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문제 정의고 끝은 3단계입니다. 비즈니스 평가가 끝입니다. 알고리즘 평가가 끝이 아니에요. 이건 거쳐가는 도구입니다. 없어도 돼요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X를 썼지? 어떤 F를 썼지? 알고리즘 성능이 얼마지?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3단계의 비즈니스 평가입니다. 비즈니스 평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데 계속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점차 2단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걸 확장해야 돼요. 1단계로 확장하고 3단계로 확장해서 이것도 업데이트하고 3단계도 업데이트해서 실제 비즈니스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비즈니스인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통해 보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랑 내일 삼성전자 주식은 얼마일까를 본다고 할게요. 문제가 다르죠.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문제에 대해서 어떤 x를 모을 겁니까? x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다르잖아요. 물론 삼성전자 주식 가격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1, 0이죠. 그리고 주식은 얼마일까? 얘는 범위가 없습니다. 뭐 0원도 될 수 있고 뭐 100만 원도 될 수가 있죠. 범위가 넓죠. 그렇죠? 문제가 달라졌어요. 문제가 달라지면 이건 사실은 예측 문제고 얘는 분류 문제입니다. 그래서 F가 달라집니다. 예측 문제 알고리즘과 분류 문제 알고리즘 다르기 때문이에요. F가 바뀌고 문제가 바뀌니까 X가 바뀝니다. 그럼 당연히 출력되는 Y가 바뀝니다. 그렇죠? 정확성 90이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실제 내가 정확성 나왔네? 이걸로 내일부터 실제 트레이닝을 해볼까? 갔어요. 했더니 진짜 90이 나오냐? 아닐 거예요. 무조건 떨어져요. 6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망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제는 이걸 낮추더라도 얘를 높일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분석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문제 정의와 비즈니스의 성능인 겁니다. 1단계와 3단계. 이해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분석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 예를 통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분석 단계 현실의 예를 들어서 말로 풀어 써봤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 고객은 왜 갤럭시 고객보다 충성도가 높지? 라고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질문을 해결해야 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다 듣기도 이해하기도 전에 통상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충성도 높은 게 충성도가 뭐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충성도란 데이터가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시작이 됐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국내 기업을 할게요. 그러면 이건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작됐어요, 일단. 네.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AI를 활용해서 이상을 조기 탐지하고 비용을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저처럼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본 분들은 이렇게 돼요. 아니, AI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상? 이상이 뭔데? 조기 탐지? 얼마나 빨리? 하루? 이틀? 3일? 비용? 무슨 비용? 매매 비용? 매각 비용? 재고 비용? 생산 비용? 뭐? 라고 생각도 하기 전에 통상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 타겟 마케팅을 해서 누구한테 프로모션 해야지 알려줘. 타겟 마케팅? 무슨 마케팅? 타겟 마케팅이라는 건 없는 용어예요. 없는 용어라는 게 이거는 방법론적인 측면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예를 들면 뭐 영화 마케팅, TV 마케팅, TV 광고, 아니면 인터넷 광고, 무슨 광고, 무슨 마케팅의 고객을 뽑는다는 거야. 누구한테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누구? 라고도 하기 전에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렇습니다. 원래 문제 정의는 특별한 분석 도구가 없습니다. 분석과 현실 문제를 데이터 문제를 바꾸는 건데 이게 생각도 하기 전에 시작이 되니까 통상 무엇을 분석할지 다 생각이 달라요, 사람마다.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뭘 풀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신기한 건 뭐냐? 뭐 대학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분석할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R, 파이썬, 플랫폼, 아마존 장비들은 기가 막히게 깔아요. 특히 한국은 장비빨이 굉장히 능하죠. 인터넷 속도 엄청 빠르죠. 뭘 어떻게 쓸지는 아무 생각이 없고 멍하니 있는데 장비부터 사요. 다 마련해요. 재밌긴 해요. 이거 써보니까 게임처럼 느껴지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완료 일정과 계획이 나와요. 학교를 치면 갑자기 기말고사에 이런 문제를 답을 내래요. 한 번도 컴퓨터 나는 컴맹이고 나는 수학도 싫고 이거 다 미치겠는데 기말고사 문제라는 게 당장 이 데이터를 써서 인사이트를 뽑으래. 환장하는 거죠. 그쵸? 얼마 남지도 않았네. 회사로 치면은 뭔가 뭘 풀지는 모르겠고 플랫폼은 샀는데 벌써 언제까지 끝내라고 하네. 계획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있겠지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착수 보고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예를 통해 느껴지겠지만 지금 문제 정의가 없죠. 근데 뭘 수집해야 돼요?
데이터 집계라는 도구를 쓰면서 데이터를 소스별로 추출하고 저장하면 되는데 데이터 수집을 하래요. 근데 뭘 풀어야 되는지 우린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착수를 했잖아. 겁나잖아요. 해야 될 것 같잖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쵸? 데이터가 PC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데이터가 A4 용지에 있어요. 헐, 이렇게 되는 거죠. 엑셀에 깔끔하게 있는 거는 학교에서나 가능하고 캐글에서나 가능합니다. 아닐 수 있어요. 일단 A4 용지에 써 있어. 이거 알바 시켜야 되네. 큰일 났네. 아니 신입사원 시켜야 되나? 이러니까 신입이 입사를 해서 데이터를 엑셀에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고등교육을 받아서 내가 데이터 분석을 수업 듣고 내가 딥러닝을 다루는 신입사원인데 내가 지금 데이터를 엑셀에 만들고 있어? 원래 그래요. 예.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의 강의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래요. 학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학교는 사회 현실을 정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따라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린 열심히 플랫폼을 사주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려면 한참 걸려요. 어쨌든 A4 용지에 있어서 시킬 사람을 찾아야 되고 뭐 데이터를 구했는데 빅데이터가 또 아니야. 그냥 엑셀 파일 몇 개야. 엑셀 파일 몇 개다 보니까 도대체 이거를 난 빅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빅데이터가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뭐 몇 개를 붙여서 열었는데 다 빈칸이야. 오타 투성이야.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항상 강의 들을 때 항상 제공해준 데이터가 되게 깔끔했어. 학교에서 배울 때 데이터 항상 완벽했는데 캐글도 그랬고 다 데이터 완벽한 거 아닌가? 데이터 왜 이렇게 그지 같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제공되기 전에 저든 누구든 다 이걸 해준 거예요. 대신 누군가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타 투성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도대체 이게 이런 상황인데 뭐 A4 용지에 있고 엑셀 파일 몇 개고 빈칸 투성인데 이게 충분한 건가? 근데 진행은 해야 돼요. 뭔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이 완료됐다고 보고가 이미 됐거든요. 무엇을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플랫폼은 샀고 일정이 나왔고 데이터 수집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인데 데이터 수집이 끝났다고 보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보면 실제로 앞에서 데이터 수집을 한 거죠, 우린 그쵸?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은데 뭐 전처리를 하긴 해야 됩니다. 뭐 일단 뭔가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데이터를 다 일단 삭제해봐요. 왜냐면 불필요한 거는 지우라고 배우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뭐 남는 게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가서 또 물어볼 순 없죠. 그래서 일단 지우지 말고 임의로 데이터를 뭐 채워봅니다. 어차피 아무도 몰라요. 뭐 일단 뭐 채우지 뭐 0, 1 뭐 이렇게 채워보지 뭐. 나 말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해도 뭐 아무런 말이 없을 것 같아서 그쵸? 그래서 전처리 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런 큰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리고 뭐 뭔가 이렇게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많이 배웠어. 데이터 시각화도 할 줄 알고 기술적 분석, 집계, 상관 분석 많이 할 줄 아는데 별로 쓴 것도 없고 뭐 삭제, 채움 뭐 좀 하다 보니까 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뭐 이러다가 그냥 끝나요. 어쨌든 간에 데이터는 무결점이고 준비가 끝났다라고 완료가 됩니다. 잘 준비가 됐다고 완료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당연히 데이터를 정리해야 됩니다. 데이터 정리하는 건 뭐 데이터 집계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마트로 뽑아서 데이터를 과거 또는 미래로 분리하는 겁니다. 일단 뭐 위에 봐서 알겠지만 데이터 용량이나 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 사실 그냥 개인 PC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샀잖아요. 서버, 플랫폼 샀죠. 안 쓰면 또 그렇잖아요. 뭔가 좀 없어 보이니까
여기에 일단 업로드를 합니다. 하고 뭔가 중요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서버 플랫폼 사양이 어떻게 되지? 체크 정도 합니다. 좋네. 비싼 거 샀네. 그렇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고 이 정도 하고 나서는 플랫폼의 데이터가 모두 업로드가 되고 곧 분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라고 보고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자, 데이터 준비가 끝났죠. 끝났고 우린 이제 모델링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각종 기술 익히셨어요. 기술적 분석, 집계, 통계 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강화학습 막 배웠습니다. 의욕이 넘치죠. 아주 그냥. 근데 뭘 분석할지 몰라요. 무슨 데이터 써야 되지? 당연히 모르죠. 문제가 없는데. 근데 분석을 시작했어요. 기초 통계를 빼워왔더니 뭐 사람 수, 전체 고객 명단, 뭐 클릭 수, 뭐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구, 사람을 쪼아서 일단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비싼 걸 샀잖아요. 샀고 하니까 돈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최신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기를 푸시합니다. 열심히 푸시합니다. 뭔가 안 되면 그냥 좀 성능이 안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럼 뭔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안 될 거라 같아서 어디서 좀 들어보고 이 보고를 받을 사람들 아니면은 뭐 내가 설명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일단 뭔가 들어본 걸 실행합니다. 그리고 뭐 보고를 하려고 그림부터 막 그려요. 그림이 몇 개 들어가야 되지? 좀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러면서 느끼죠. 뭔가 이제 모델링도 했고 사실 이런 걸 많이 배웠지만 다 안 썼네.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큰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사이트를 느꼈지만 분석이 완료가 돼서 인사이트가 곧 쏟아질 것이라고 오히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뭘 하냐면 결과를 활용하게 됩니다. 활용은 사실 창의성 영역이라고 했죠. 도대체 나는 무슨 문제를 푸는 거지? 뭘 쓰는 거지? 무슨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를 정리해야 돼요. 그림도 좀 그려야 되고 숫자도 나와야 되고 뭔가 이해하기 편하게 멋있는 글도 좀 써야 돼요. 그리고 완료 일정이 내일이에요. 벌써 완료 일정이 됐어요. 뭐 그래서 이게 퇴사를 해야 되는 건지 학교로 치면 퇴학을 해야 되는 건지 나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신기한 건 뭐냐면 모든 단계는 한 달씩 거쳤고 플랫폼을 이용했고 작동, 구현되었고 뭔가 성과가 났다고 열심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보고서는 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뺏겨서 내고 그냥 막 이렇게 해봐서 내고 그냥 막 찾아서 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알게 되죠. 케글과 현실은 다르다. 자, 현실이 이렇습니다. 케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 강의에서 배우는 것처럼 문제가 명확하고 데이터가 깔끔하게 준비되고 여러분들은 딥러닝 알고리즘만 적용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지 우선순위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는 상황 중에서 데이터는 여기저기 산재 있고 엉망진창인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깔끔한 원 스텝이 아니라 열심히 한 바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가다를 반복하는 사이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 강의에서는 2단계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다 정해주고 X, Y를 정해주고 열심히 F만 배웁니다.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통계추론, 기계학습, 딥러닝, 인공지능만 줄기차게 배웁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 현실은 2단계는 누구도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문제에 따라서 X, F, Y가 정해지고 여기에서 성능이 잘 나오면 실제 비즈니스의 검증에서 성능이 잘 나와야 성공인 거예요. 중요한 건 1단계와 3단계라는 겁니다. 2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듣고 학교에서 양산된 학생들을 통해서 보면 2단계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2단계가 마치 데이터 분석의 전체인 양 느껴지게 되고 이것만 합니다. 1단계와 3단계를 하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창의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 단계 현실 예시를 들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간단하게 풀어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엔지니어, 고객 이 모든 직군들이 결국은 다 똑같은 분석 단계를 거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석 도구를 쓰는 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엔지니어 등이고 이들도 일부만 집중합니다. 고객은 관심 없어요. 분석 도구를 뭘 썼는지.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떻게 결과를 활용해서 고객들을 설득할지만 관심이 있지 분석 도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석 도구에 매몰되어서 이 데이터 분석의 단계의 중요성을 외면하면 안 되고 우리가 너무 분석 도구에 매몰돼서 실제 우리의 일상, 비즈니스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객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실제로 분석 도구가 아니라 바로 데이터 분석의 단계를 이용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훨씬 정량적, 체계적, 합리적으로 비즈니스, 금융경제, 사회 우리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